이번 주제는 바로 말 한마디가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주제입니다. 요즘은 말실수 한 번으로 직장, 인간관계, 심지어 SNS에서의 명예까지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하지만 어른도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무게감 있게 준비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부터 어떤 말은 조심하고 어떤 말은 꺼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다. 좋든 나쁘든 사람은 하루 평균 7,000마디 이상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중 단 한마디, 실수한 한 문장이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종종 잊습니다. 누군가는 직장에서의 한마디 실언으로 승진길이 막혔고, 누군가는 친구에게 던진 농담 한마디로 수십 년 지기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SNS나 단톡방 캡처 한 장이면 그 말이 전 국민에게 공개되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고 했습니다. 칼에 베이면 살점이 떨어지지만 말에 베이면 관계가 끊어지고 커리어가 부서지며 자기 자신조차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말 한마디의 무게에 대해 조금 더 진지하게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유명인의 실수, 말 한마디로 무너진 커리어들. 한때 잘 나가던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 크리에이터들이 말실수 하나로 커리어가 끝난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생방송에서 무심코 던진 비하 발언, 방송 중 나왔던 비속어, 인터뷰에서의 무책임한 표현 등은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 뇌리에 남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캡처와 확산이 쉬운 시대엔 그 말이 영원히 남습니다. 예를 들어 한 정치인이 여성은 출산기계라고 말했다가 엄청난 사회적 반발을 일으켰고 결국 사퇴까지 이어졌습니다.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콘텐츠에서 무심코 던진 조롱성 멘트가 논란이 되어 브랜드 협찬이 끊기고 수익 구조가 붕괴되기도 하죠. 이쯤 되면 말실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비즈니스 리스크라고 봐야 합니다. 말은 말이 아니라 자산이자 폭탄입니다. 잘 다루면 브랜드가 되고 잘못 다루면 모든 걸 날릴 수 있습니다. 말이 감정을 해친다. 감정의 상처는 오래간다. 심리학자들은 말의 폭력이 신체적 폭력보다 오래간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물리적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로 인한 감정의 상처는 반복해서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넌 왜 이것밖에 못하니라는 말을 반복한다면 그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난 부족하다는 자기인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그런 것도 못해? 라는 말을 들은 신입사원은 그날 이후 팀원들과의 관계에서 위축되고 업무 효율도 떨어지게 되죠. 우리가 던지는 말은 상대의 자존감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자존감은 인생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주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한마디를 꺼내기 전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무심코 뱉는 말들이 위험한 이유. 문제는 말실수의 대부분이 무의식 중에 나온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이직을 했다고 말했을 때 거긴 망해간다던데? 라고 말하거나 다이어트 중인 친구에게 그거 먹으면 또 찔 텐데 라고 말하는 경우 말한 사람은 농담이었다고 하지만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쁘고 상처받습니다. 그런 말은 무심코 던졌지만 깊게 박힙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이키기 정말 어렵습니다. 사과를 해도 이미 상처는 남았다는 게 대부분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이게 정말 말할 가치가 있는가? 이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될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졌을 땐 말수 줄이기. 이건 인생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그냥 한 말인데요? 가 가장 위험하다. 말실수를 지적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반응은 바로 이겁니다. 그냥 한 말이에요. 하지만 세상에 그냥 한 말이란 없습니다. 모든 말에는 말한 사람의 가치관, 태도, 무의식이 들어갑니다. 그게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오해를 만들면 의도와 상관없이 책임이 따라옵니다. 특히 요즘은 정치적 올바른 폴리터컬 커렉트너스를 중시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겐 아무렇지 않은 말이 누군가에겐 심각한 차별이나 비하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말이 내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언어는 칼날 같아서 잘 다루면 예술이 되지만 못 다루면 범죄가 되기도 하죠. 말 때문에 잘된 사람들 vs 말 때문에 망한 사람들. 한편 같은 말이라도 어떤 사람은 말로 인생을 뒤집기도 합니다. 강연가, 작가, 유튜버, 정치인, CEO들 중에는 정확하고 공감 가는 언어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주제도 다르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이건 틀렸어요. 대신 이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말이 공격적이고 무례하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신뢰를 잃습니다.
말은 결국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자 사람을 밀어내는 독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말의 어조, 순서, 단어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실제로 통하는 원칙입니다. 온라인 말실수, 디지털 흔적은 지워지지 않는다. SNS에서의 말 한마디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언제든지 뒤늦게 문제로 다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10년 전 트위터 글이 재조명되어 사과하고 방송에서 하차한 사례도 많습니다. 디지털 말실수는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를 공격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디지털 말 습관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댓글을 달 때, 친구와 메시지 나눌 때, 익명 커뮤니티에서 쓴 글조차 스크린샷 하나로 영원히 남는 세상입니다. 입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말하는 시대가 되었기에 그만큼 더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감정이 올라올 때는 SNS를 꺼두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게 내 커리어, 인간관계, 평판을 지키는 첫걸음이니까요. 나를 지키는 말 습관 만들기.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말 습관을 바꿀 것인가입니다. 첫째, 말하기 전에 반드시 3초 생각하기. 둘째, 감정이 올라올 땐 말 줄이기. 셋째, 비판보다 제안을, 평가보다 공감을 담는 연습. 이렇게 세 가지 원칙만 실천해도 말실수는 90% 줄어듭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경청이 습관이 되면 말도 자연스럽게 조심스럽고 신중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말은 결국 나 자신을 가장 먼저 드러내는 얼굴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가 곧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는 시대니까요. 말실수를 줄이는 사람들의 공통 습관. 말로 인생을 망치지 않는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꺼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정확하고 필요한 말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죠. 그들은 특히 다음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합니다. 이 말이 지금 꼭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될까? 이 말이 나의 이미지를 망치지 않을까? 예를 들어 회의 중 누군가가 실수를 했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라고 말하는 대신 혹시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말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말투와 순서, 방식이 달라지면 상대의 반응도 완전히 달라지죠. 이처럼 말은 내용보다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이 기술을 익히는 순간 당신은 말로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닌 말로 사람을 이끄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화났을 때는 말을 줄이는 기술이 최고다. 말실수가 가장 자주 나오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화가 났을 때, 감정이 올라왔을 때입니다. 그 순간 말로 상대를 이기려고 들면 100%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화났을 때 말수를 줄입니다. 지금 이 말은 분노에서 나온 말인가? 를 스스로에게 묻고 가능하다면 말하지 말고 잠시 멈추는 것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댓글 싸움에서 욱해서 한마디를 남기면 그건 단순한 감정 배출이 아니라 평판 자살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가족이나 연인 사이에서도 그때 왜 그렇게 말했어? 라는 식의 공격은 되돌릴 수 없는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되죠. 이때 필요한 건 대화가 아니라 침묵과 조절입니다. 말을 줄이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지배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죠. 공감 대화의 흰말로 관계를 회복하는 법. 말 때문에 무너진 관계는 결국 말로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공감 대화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관계는 멀어집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겠다, 많이 힘들었겠다고 말하면 그 순간 상대는 위로받았다고 느낍니다. 공감 대화란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술은 인간관계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특히 부부나 부모 마이너스 자녀 관계에서 이 한마디가 갈등을 줄이고 신뢰를 쌓는 열쇠가 되죠. 말은 감정을 전달하는 도구라는 걸 기억하세요. 논리로 이기려 하지 말고 감정으로 다가가는 것. 이것이 진짜 말의 힘입니다. 말하는 습관, 사고의 습관. 우리가 평소에 자주 쓰는 말에는 자신의 생각과 인생 철학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주 힘들어 죽겠다는 말을 쓰는 사람은 실제로 에너지가 점점 줄어듭니다. 반대로 이건 배울 기회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문제 상황에서도 긍정적 마인드셋으로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즉, 말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인생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고 나는 해볼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움직이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말 습관을 바꾸면 사고 습관이 바뀌고 사고 습관이 바뀌면 행동, 결과, 인생까지 바뀝니다. 말을 바꾸는 건 곧
인생을 리셋하는 일입니다. 매일 어떤 말을 습관처럼 쓰고 있는지 지금부터 점검해보세요. 말 잘하는 사람들의 비밀말의 골격을 만든다. 말을 잘한다는 건 단순히 유창하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말 잘하는 사람은 골격 있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대화의 구조가 있습니다. 서론 상대에게 관심, 본론 필요한 정보나 의견 전달, 결론 배려와 여운.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때도 너 이거 잘못했어가 아니라 나도 예전에 이런 실수를 했는데 너도 비슷한 상황 같아. 이런 방법은 어때? 이렇게 말하면 상대가 다친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런 골격 있는 말은 훈련하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말하기 전에 구조를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당신의 말에는 힘이 생기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결국 말도 하나의 설계 기술입니다. 말로 돈을 버는 시대 말은 자산이다. 이제는 말을 잘하면 돈도 벌 수 있는 시대입니다. 유튜브, 강연, 온라인 강의, 팟캐스트, 상담 등 모두 말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입니다. 즉, 말이 직업이 되고 콘텐츠가 되고 자산이 됩니다. 단순히 조심하자는 것을 넘어서 말을 도구로 활용하는 기술까지 익히면 기회는 무궁무진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겪은 실패 경험을 영상으로 정리하면 위로와 통찰을 주는 콘텐츠가 될 수 있고, 책을 요약해서 전달하는 방식도 말의 힘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말을 훈련한다는 건 곧 미래 경쟁력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이제부터는 말의 위험성뿐 아니라 말의 기회도 함께 보세요. 말 한마디가 인생을 살릴 수도 있다. 우리는 말 한마디로 인생 망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 한마디가 인생을 살리기도 합니다. 선생님의 넌 잘할 수 있어라는 한마디에 꿈을 가진 아이, 상사의 믿고 맡길게라는 말에 성장한 직원, 친구의 넌 혼자가 아니야라는 말에 삶을 이어간 사람들. 그 모두는 단 한마디에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지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 나아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말은 칼일 수도 있지만 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말이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무기인지,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손길인지 늘 의식하세요. 그 선택이 결국 당신의 인생을 어디로 이끌지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